보기에도 일론 머스크도 중국 시장의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우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인 택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4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요. ESS 같은 사업들, 지금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외 사업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사업인데, 미국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라스롭의 공장이 거의 풀캐파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올해 목표로 했던 12만 5천 대 생산량 체계까지 점점 좀 다가가는 걸로 보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올인을 먼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의 차별성 내지는 격차를 좀 보이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플랫폼에 집중을 해서 이제 저가 전기차 만드는 데도 역량을 투입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를 중국 예를 들어서 우한시 같은 경우 북경에서도 제가 실제로 탑승을 해봤고요. 네. 물론 지금 외곽 지역에서 시범 주행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한가친 도로에서 하긴 했는데, 우한 같은 경우에 실제 공항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무인 택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4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간혹 이제 뭐 그 통신 네트워크 오류나 이런 걸로 뭐 사고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교통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 중국 안에서 뉴스가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더 심한 사고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된 구획 안에 아니면 경로 안에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미 중국에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IT 기업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경시에서는 이제 보조 운전자가 탔는데 우한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자까지도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원격 제어를 이제 원격 제어 센터가 있어서 사실 원격으로 그 차량 주행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수십 대를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한 무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요원이 어쨌든 원격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어쨌든 차 안에 운전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규제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시각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end-to-end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다른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은 모듈 방식입니다. 모듈 방식이란 것은 사람이 사전에 이제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선 우회전해, 다른 상황에선 또 좌회전해, 뭐 이런 상황에서 멈춰, 이런 것들을 사실은 if문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코딩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조건부들을 달아서 그 실행 판단 자체를 사실은 사람이 코딩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사실 엔투엔드는 결과물만을,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수많은 영상들을, 클립들을 학습을 해서 결과물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AI를 통해서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기 어려운 거는 엣지 케이스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 아니면 정말 그 상상 속에 없었던 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모든 상황을 다 코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투엔드의 방식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업계 안에서도 좀 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그 자율주행 기업들도 다들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전 온리 또는 엔투엔드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월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올해 안으로 뭐 상하이라든지 뭐 네. 베이징이라든지 우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슬라가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당장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데이터 축적이 충분히 중국 지역 내에서는 안 됐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FST 베타라는 서비스를 북미 지역에서만 그동안 했었고, 그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안에서도 충분히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토 파일럿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안에서 FSD 베타 정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고 나면 그런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보면 BYD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올해도 사실 그 친환경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도 300만 대가 넘어갔고 올해도 400만 대를 훌쩍 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친환경차 판매로는 사실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네. 돼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그 국경모터쇼 가서 보니까 BYD는 사실 크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고 오히려 다른 화려한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뭐 니오라든가 리오토 그다음에 샤오펑 이런 업체들이 최근까지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웨이샤올리라고 얘기해서 그런 세 개 업체가 스타트업 중에서는 BYD 제외하고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엔 지미화 그래서 이제 지위에 그다음에 샤오미, 화웨이 이렇게 세 개. 사실은 이제 바이두가 지위에라는 브랜드 뒤에 있거든요. 지리하고 합작한 회사고 그다음에 샤오미 화웨이라는 브랜드가 올해는 굉장히 두각을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샤오미의 수치라는 SU7이라는 차량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중국의 국영 기업들, 그러니까 뭐 장안 기차라든가 아니면은 세레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과거 이제 국영 기업 기반의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나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강화된 이런 차량 면에서는 두각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런 국영 기업들이 묶어서 사실상 또 다른 국영 기업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 IT 분야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상 소프트웨어와 이제 뭐 자율주행 내지는 SDV 관련된 하드웨어 플랫폼은 전부 다 반도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화웨이에 맡기고 국영기업 완성차사들은 자동차만 만드는 그런 협력 구도를 냈는데 그래서 이 협력 구도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아이토라는 세레스 아이토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뭐 100%, 그다음에 유럽은 많게는 34%까지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고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진출한 지 뭐 1년 만에 지금 실적이 수만 대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사실 동남아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남미의 브라질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 BYD가 지금 태국에서도 1등, 그다음에 브라질에서도 1등, 전기차 브랜드에서는 뭐 호주에서도 2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이에 이제 미국, 유럽을 제외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인 완성차사의 고민이 결국에는 저렴한 전기차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들이 대부분 성능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성이라든지 여전히 뭐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뭐 포드라든지 GM이랑 다 적자 보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에서부터 좀 비롯되기도 하고 테슬라가 시작하기도 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차 안에 타서 이게 자동차라는 기계 장치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바일 기기로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연결성이 뛰어난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내지는 자율주행 기능이 부과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값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부흥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올인을 먼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의 차별성 내지는
그 격차를 좀 보이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플랫폼에 집중을 해서 이제 저가 전기차 만드는데도 역량을 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